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좀 오래간만에 부동산에 관계된 것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풍수를 좀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부동산하고 풍수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풍수 상담도 많이 하는데 이제 물어보시는 것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동산 가격은 올랐다고 하는데 막상 본인들이 집을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상가, 펜션, 뭐 전원주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내놓은 지 지금 오래됐는데 안 나간다. 문의만 오고 살 생각이 없고 보고만 가고 또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실제로 막상 또 집을 매수를 하려고 가보면 상당히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언론에서 나온 거하고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실 부동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별 문제 없이 지금 돌아가고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엄청나게 지금 심각해요. 지금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또 1분기 경제 성장률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금 부동산이에요. 지금 2025년 지금 벌써 5월로 가는데도 이 부동산 부분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본인들이 팔려고 그러면 안 팔려. 그리고 지방은 또 미분양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다가 지방 같은 경우는 집값이 떨어지고 일부 서울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풍수 구은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올해 25년은 얼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엄청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더군다나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관세, 무역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못하면 데미지를 입고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부동산 자체가 지금 상당히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정말 아이러니한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또 침체가 되면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사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근데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8운 시대까지 즉 23년도까지는 부동산이 상승하지만 앞으로 부동산의 시대는 아니다. 기운의 흐름, 이 운의 흐름이 변하고 풍수적인 기운도 변해서 앞으로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일부 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부동산 시대에 이게 구운의 기운하고는 안 맞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도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극화가 되어 있고 다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쓸 돈이 없게 되고 그러면 또 경제도 침체가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희한하게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풍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관심 있게 상가라든지 아니면 장사가 잘 되는지 또 건물, 아파트 이런 걸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호수, 공원 주변에 아파트, 상가 이런 데를 많이 다니다 보면 일부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나머지는 임대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주인이 다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또 은행에 대출 받아서 이 상가를 구입했을 텐데 이것은 또 어떻게 지금 내고 있을까? 물론 저도 상담하다 보면 심지어 상가를 막 네다섯 개 분양받았는데 지금 임대가 몇 년째 안 나가고 있다는 분도 제가 상담을 했는데 정말 심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상가에 국한되고 일반 소규모 건물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지금 강남도 테헤란을 중심으로 해서 오피스 같은 경우도 공실률이 막 10%, 20% 넘는 곳들도 막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경제 자체에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비즈니스 쪽, 이 장사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잖아요. 이런 쪽은 폭망해 가고 있고 지식산업센터도 폭망해 가고 있는데
지금 일부 집값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오피스텔도 보면 여러 군데 졌는데 또 생활용 주거 있잖아요. 생수기라고. 거기도 지금 분양받은 사람 다 망해가고 있는데 희한하게 아파트만 일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이건 심각한 상황인데 일부 그러니까 다른 걸 포기하고 어차피 집은 주거를 해야 되니까 아파트만 올려야 되겠다 이런 작전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영상에서 반포 레미안 원밸리가 60억을 넘었다. 그러니까 34평이잖아요. 34평짜리가 60억 넘었다 해서 미쳤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꿈틀거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반포 저도 서울에서 옛날에 살 때 뭐 자주 가고 또 잠원동에서도 살았었지만 이 반포가 옛날에는 별로 이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었었어요. 지금 이제 한강 뷰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치솟았지만 물론 풍수적인 기운으로 볼 때 한강이 북쪽에 있고 또 나름대로 풍수의 기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34평짜리가 60억 넘는 게 사실 말이 될까요? 그럼 평당 2억대란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건 좀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여기 오늘 뉴스인데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안 팔리는 미분양 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지금 이제 서울하고 또 지방하고 간극이 있고 좀 똘똘한 한 채 이런 이미지가 강하지만 지금 지방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지방이라고 해서 뭐 작은 도시냐? 그건 아니에요. 지방 대도시 중에서도 미분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대한민국 인구도 줄어드는데 그러면 서울만 다 올린다는 이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서울 지역 중심으로만 지금 매기가 몰리고 있고 뭐 나중에는 경기도권으로 조금 일부 퍼져나가겠죠. 하지만 이게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서울을 끌어올릴지 모르겠지만 한없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다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미중 무역전쟁,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나라는 유예가 됐습니다만 지금 경제, 실물 경제 상황이 지금 폭망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집값이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집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고 안 사고는 본인들의 선택하실 일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수상하다. 한 번쯤 의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8월 달까지 계속 올라가고 9월 달에도 막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벌써 또 7, 8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또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과연 34평 이제 84제곱미터니까 60억이 넘었다 했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내면을 살펴보면 심각하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경제 공황, 뭐 대공황이 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물론 그 말을 전적으로 다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일부 막 뉴스에서 TV에서 특히 강남 지역에 뭐 50억이 됐네, 60억이 됐네 이런 거 믿고 또 다른 것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빚내고 투자하는 거 한 번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강남구뿐만 아니라 송파구, 서초구도 지금 28억 평균 넘었다고 합니다. 34평이 28억이니까 상당히 비싸죠. 여기 왼쪽 사진은 여기 송파구인 것 같아요. 지금 올림픽 공원 그 주변인 것 같은데 그림을 딱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강남하고 서울 일부 올라가는데 지금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도 커졌고요. 또 마포라든지 아니면 광진구, 성동구 이런 쪽도 조금 일부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6월 3일 날 선거 날에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집값이 또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미리 지금 선 침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분들이 뭐 생각이 틀렸네 맞네 이것을 논하고 싶은 게 아니고 흐름상 보면 지금 일부 세력이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주식도 작전을 하지만 부동산도 지금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일부 올라가는 걸 보고 불나방처럼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냉철하고 냉정하게 전국적인 상황과 앞으로의 경제 흐름 또 누가 대통령 되느냐 이걸 냉정하게 볼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풍수 구은 시대의 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 이런 거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맞지 않다. 지금 이제 작년부터 24년부터 구은이 시작됐지만 이제 구은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잘못해서 빚내서 집 샀다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부동산 폭망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이 8원 시대에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풍수 구은 시대에 특히 아파트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끄시고 안 되는 쪽을 바라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안 좋아요. 이 경제가 안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부동산 대출로 가계부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자 내기가 힘들고 물론 이자가 좀 예전보다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쓸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서 돈을 벌어서 그걸 통해서 주식이라든지 자산 가치가 증가를 하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소비 여력이 없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일부 대선 주자들 종목들은 지금 일부 올라가고 있고 좀 일부 움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또 관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중국 경제가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더군다나 8원 시대까지는 부동산이 폭등을 했지만 9원 시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문화산업, 전기차, 반도체, 인공지능, 특히 인공지능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군사 분야, 방위, 이건 불가관계되기 때문에 전쟁.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오션이라는 조선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전쟁 관련주 이런 쪽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구은 시대는 북한이나 중국이 또 붕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고 신중해 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아니다.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앞으로 풍수적인 기운으로 봤을 때 가격이 비싸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느 집을 선택해서 들어갔을 때 우리 집안이 잘 되고 개운발복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집 그런 집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